컨트롤 플랜에 대해서 쭉쭉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끊어서 여러 개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 컨트롤 플랜이 별도의 코어 툴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은 코어 툴은 이제 6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어 툴도 자세히 이해하면서 사실 좀 컨트롤 플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APQP하고 이렇게 묶여있던 버전인데 별도로 독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현업에서는 실제로 컨트롤 플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진 않죠. 왜냐면 FME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 게, 고객사도 와서 계속 공정감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아무래도 공정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정관리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장의 작업표준이나 모든 체크시트나 현장에 관련된 업무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랜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컨트롤 플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건 다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컨트롤 플랜에 있는 대로 생산한다는 건 100% 양품, 거의 수율 100%에 육박하는 제품이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플랜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바뀐 표준에는 총 13가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과 요구사항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대로 참고될 수 있는 표준이라고 보셔도 좋겠는데, 요구사항, 리콰이어먼트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 심사의 어떤 기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객이 지정한 요구사항, 즉 CSR이라고 그러죠, 그죠? CSR에 관련된 게 코어 툴에 명시화되기 시작하면 컨트롤 플랜이 어떻게 보면 강제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1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양식에 대한 사용입니다. 양식에 대한 사용은 표준에서 제시된 양식에 관련된 서식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그룹핑되어 있다면 이 서식을 조금 응용하거나 변경돼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완전히 똑같이 쓰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 형식의 형태를 따르는 것을 권고한다 식입니다. 그런데 이 서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크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일부 3개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3개 쉽게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컨트롤 플랜은 시작품, 양산전, 그 다음에 양산,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리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전이라고 하셔도 좋겠고, 예전처럼 지금 최근에 바뀐 한글 버전에서는 현대기아나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서 제시한 양식 같은 경우에는 선행양산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양산,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세이프런치가 나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전한 출시라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체크한 개념인데, 안전한 출시는 관리계획서 체크란이 그렇게 해서 4개가 됐다 그래서 총 4개의 어떤 관리계획서 서식 종류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양산 전하고 양산 관리계획서를 사용할 때 동시 체킹해서 쓰는 개념으로 체크란이 하나 더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리면, 세이프런치, 안전한 출시, 제품 안전과 관련해서 또는 양산 초기의 안정성을 위해서 관리되어야 될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강화된 관리 또는 봉쇄 조치의 강화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초기 유동 관리라고 하는 활동하고 아주 유사하고, 특히 현대기에서 말하는 100일 작전하고 유사할 수 있습니다.